광복 회장이 전 국정원장이고 4선 의원이었습니다. 4선 의원 할 때는 누구였느냐? 어떤 당이었느냐? 민정당, 민자당, 저 국힘 계열 정당에서 이종찬 씨가 4선 의원을 했죠. 그 이종찬 광복회장, 지금 광복회장입니다. 의 태도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이종찬은 뉴라이트 친일파가 독립기념관장을 한다고? 그래 화가 난 거예요. 용산에 밀정의 그림자가 나타났다고 떠들었습니다. 8월 8일 최근 일이죠. 플러스님, 네, 강의 감사합니다. 2주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20년은 더 강의했으면 합니다. 그건 너무 큰 욕망이죠. 글쎄 몇 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 이종찬의 아들이 이초루 교수라고 연세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근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초루는 윤석열하고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 초등학교 때 친구니까 60이 됐으니까 거의 뭐 한 50년 가까이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아삼육인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까지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다녀요. 그리고 이철우 교수가 5년 뒤 보자. 언제냐면 2022년 3월 15일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대통령이 당선되죠. 그러니까 이철우 교수가 윤석열에게 5년 뒤 보자. 윤에 문자했다. 먼저 전화하지 않을 것이다. 이철우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찬과 이철우는 윤석열 당선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광복회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이철우 연세대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를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면서 몰랐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맨날 술 처먹고 해롱해롱하고 그거 모를 수가 없잖아.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대학 다닐 때 구술을 했다는 거 아니야. 미친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면 어떻게 구술을 하냐고. 나는 이 사람들이 친한 친구로서 지냈다는 것은 그건 사생활이니까 좋아요. 근데 공사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것까지 내가 이해한다고 치자.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해서도 안 되지만 이해한다고 치자. 백보 양보해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철우가. 법대 교수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 이놈들이. 이종찬이도 똑같은 거야. 이종찬 부자가 윤석열과 오랜 인연 때문에 그렇게 네가 대통령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놈들이란 말이야. 이 공사 구별 못하는 것까지 내가 백보 양보한다고 쳤어. 근데 윤석열은 어떤 경우에도 공직에 나서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왜? 자기가 친하거든. 이렇게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위직에 대부분 있어. 다 패거리야 그냥. 사적으로 아는 놈들끼리 패거리라. 이게 친문 세력이 똑같은 놈들이야. 자기들끼리 알고 있다고. 나라가 이렇게 많은 거 틀린 거야.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 뭐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전부 무슨 요만한 그 10원짜리 20원짜리 그 사건 가지고 뭐 누군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떠드는 거야. 내가 보면 한심한 거야. 한심한 거야.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보라고. 그게 진리야. 그 사람이 살아온 일생을 보는 것이 진리야. 헤겔이 말했던 대로 진리는 전체다. Das Wahre ist das Ganze. 전체야, 전체. 그 사람 생애 전체를 보라고. 물론 생애 전체를 보다 보면 약간 삑사리를 내는 경우도 있어. 아주 작은 삑사리를 내지 그거. 그게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누구 자리 옆에 앉았다. 누가 친하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데 그것이 사회적 여파가 커. 그래서 사회가 휘청해.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그렇지만 뭐 구설수 오르는 건 구설수 올릴 수도 있지. 아니, 이재명은 아마 구설수 오르는 건 이재명이 제일 많이 올랐을걸?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일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걸어왔냐. 탈선해서 진리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면 벗어났더라도 반드시 바로 돌아왔느냐. 그 일생 전체가 진리의 길 위에 쭉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봐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걸. 내가 이희호 여사의 그걸 보고, 아니, 뭐나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서울대학교 그 사범대학 나오고 그 개훈재 씨라고 있잖아. 개훈재. 그 유명한 노동운동하고 반정부 운동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유명한 분이 있잖아. 개훈재 씨. 다 같은 22년생들이 모여가지고 만났어. 서울대 정치학과 나오지. 그러니까 그 6.25 이전에 그 자료를 보면 6.25 이전에 개훈재 씨하고 연애도 하고 그래. 예, 이희호 여사가. 그런데 개훈재 씨가 이 폐결핵인가 무슨 병에 걸려. 그래도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누구야. 그 이희호 여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지죠.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아들이 둘이나 딸린 유부남한테, 유부남도 아니지. 그러니까 아들이 둘 딸린 뭡니까. 그 배우자를 사별한 남자한테 시집을 갑니다. 결혼하죠. 그 김대중은 재혼이고 그 이희호는 초혼이죠.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보는 눈이 있는 거야. 그 남자를 보고 그 남자를 살려내는 거죠. 그 이희호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노란 네모 박스 안에 넣은 사람들. 김성애, 김우영, 양문석, 정청래, 최민희, 박찬대. 그리고 요번에 8명 들어온 중에 정봉주 빼고 민형배, 김민석, 전현희, 이현주, 김병주, 강선우, 한준호. 이 다 쓸만한 정치인이 돼요. 이들이 살아왔던 걸 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들. 그런데 나는 김민석, 민형배가 최고위원회 수석과 차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유승민도 괜찮은 사람이다. 정치권에서 맡겨서 일을 시키면 그 자기가 맡은 일은 최선을 다해서 잘할 사람이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유승민이.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임제 시스템에서의 대통령까지 가는 것은 유승민에게는 어렵다.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아주 잘할 사람이라는 거. 그거는 분명하죠. 살아온 자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일을 따라서 쭉 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궤도를 이탈할 것인지를 보면 궤도를 이탈할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친미주의자라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일을 맡기면 아주 잘할 사람이다. 최고위원 8명을 봅시다. 제가 계속 얘기한 이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면 돼요. 김민석과 민형배는 김민석은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인됐어요. 민형배는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해 온 사람이에요. 민형배에 험담하는 사람은 민형배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살아온 생을 보면 돼요. 그리고 광주 출신인데 누구지? 이낙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이낙연을 완전히 죽사발 만들어버린 사람이 민형배예요. 민형배까지 이낙연에 지지하고 나섰으면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재명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 경선에서. 대선 예비 후보들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형배가 이재명을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과 직접 맞붙어가지고 이재명을 완전히 밟아버린, 이낙연을 민형배가 아주 밟아버린 사람이에요. 이번 총선에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민형배를 가지고 왜 그러나를 봤더니 뭐 여기 요랬더라. 아이고 나 돌아버리겠어. 네, 홍성숙님, 네, 우리 권민래 의원이신데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그 뒤에 배경하는 이 함께하는 그 아내들이 굉장히 훌륭해요. 아내들이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나 아렌트가 이 세계적인 철학자로서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게 된 것은 그 남편 분리효가 있어요. 분리효는 세계적인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같은 정치 이론과 정치 철학을 하고 또 젊어서는 그 무정부주의자로서 아주 사고가,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분리효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탁월한 머리가 있어서 아주 박식하게 자기도 글을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바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죠. 그래서 6년 먼저 사망했는데 아내보다도 그 아렌트보다도. 그래서 둘이서 합작하는 거예요. 삶을. 그래서 원고를 쓰면 원고를 서로 나눠서 읽어가면서 작업을 하죠. 인간은 불완전해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 삶을 봐도. 나 혼자, 나는 거의 등신이잖아.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난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내가. 놀랍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예전부터 그런 생각은 했었지만 더욱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정봉주는 최고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적어도 고민정, 박광원, 홍익표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민형배와 김민석을 수석과 차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봉주 빼고 나머지 사람에게 꼭 표를 주어서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내가 왜 정봉주를 그렇게 하느냐. 정봉주의 지금까지 생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하면 다 나오잖아. 서울시장 출마한다 그랬다가 뭐 정당을 만들었다가 자기가 만든 정당을 없애버리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말의 구설수는 있는데 구설수는 뭐 어쩌다 그랬다 쳐. 그런데 이번에 뉴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한번 봅시다. 이게 정봉주의 경우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멘탈 DNA가 원래 이래. 어제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 이게 지금 그 박원석 의원이 여기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 이게 정봉주 얘기가 하는 정봉주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이. 이게 좀 의미심장한데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는. 최고위원회 만장일치제야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정봉주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그만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란 사람은 그게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 이런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야.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 정봉주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보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내가 결론이 어둡거든?
근데 아내는 길눈이 밝아. 그래서 어딜 가도 한 번 가지도 않은 길인데 대충 생각해서 그쪽으로 가면 되게 맞아. 나는 한 번 갔던 길도 다시 찾는 게 어려워. 그래서 방향을 늘 잃어버려. 길눈이 어두워, 나는. 그래서 방향이 어렵죠. 이 사람 보는 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사람 보는 눈이 어둡죠. 그래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예전서부터.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생을 거쳐 무슨 일을 했고 무엇을 이룩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봉주는 뭔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있습니까? 어떤 성과를 냈어요? 없어요. 근데 뭘만 해? 계속 말로 떠듭니다. 계속. 난 정봉주를 알아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정봉주한테 미안해. 그러면 이거는 공과 사를 갈아야 되는 문제예요. 정봉주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면 옳지 않다고 내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할 일이 있어요. 정봉주는 기본적으로 관종인 사람이에요. 계속 말을 합니다. 말. 근데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전기 문학을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아,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전기를 쓸 수 있는 사람, 평전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계에 대해서 한 주먹질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낸다. 지금까지의 전통을 깨부시고 이 인류가 문명사적으로 한 발 앞으로 가도록 만든 사람들이 되게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읽어보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일관된 한 방향을 향하여 진리의 길 위에서 걸어가요. 그러다가 실족하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일생 전체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런 특색을 제가 발견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몇 번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인터뷰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뷰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생 전체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5년 내지 10년 어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보는 게 중요해요. 그가 과연 진리의 길 위에서 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정봉주는 자기가 만든 이 소중한 정당을 자기가 스스로 없애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자기가 다른 사람이 망가뜨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없애버린 거죠. 합당을 통해서. 그것은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어떤 사람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 말은. 근데 이 말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오늘 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때 무슨 해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원들이 결정하겠지만 정봉주는 그래서 위험한 인물이다. 왜 위험한 인물이냐? 예측 불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